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칠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파악할 때는 이 호가창을 보는 게 필수인데, 이 호가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식을 시작하고 바로바로 습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이런 호가창을 많이 경험하고,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종목에서 겪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호가창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호가창이 위의 물량들을 뚫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거래량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가창을 보면 이렇게 매물이 완전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풀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완전히 커지고 하루에 20% 상한가 이렇게 20, 30%씩 오르는 날이 있는데, 이런 날은 이렇게 웬만하면은 거래량이 최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터질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게 당연하고,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호가창을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주게 됩니다.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면 그냥 애매한 이런 평소와 같은 뭐 100만 주, 150만 주 이 정도라면은 이게 아무리 올라봤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때 17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있었는데 고가가 8.93%, 이것도 8.94%, 이 정도가 한계인데, 이 매물을 뚫고선 이 한계를 더 늘리려면 이 170만 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이 호가창이 더 이의 위의 물량들을 다 뚫고 더 크게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당일 뭐 거래량이랑 이런 호가창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주가가 더 오를지 내릴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호가창과 거래량의 이런 조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법은 이런 초대형주에서는 잘 먹히지 않지만, 초대형주가 아닌 종목에서는 거의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도 확실하게 이 위에 매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움직여봤자 2, 3%인데, 이 3%를 더 뛰어넘어서 이렇게 고가가 5%, 하루에 5% 변동이 나오려면 이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평소에 보시면 한 1000만 주 가까이 나오죠. 1000만 주 가까이 나오는 게 이렇게 이날에는 2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가 뛴 건데, 이렇게 거래량이 뛰어 오른다는 것은 오전장에 보면 알 수 있고, 점심시간까지 평소에 1000만 주 나오는 종목이라면 뭐 점심시간까지 1000만 주를 돌파했다 이러면 뭐 오후장에도 그걸 더 뛰어넘어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약간 더 힘이 강한 오전장에 한 10시 이전까지 뭐 10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러면, 그리고 뭐 3, 4% 정도 올랐다 이러면 이게 오늘은 한 5%에서 7% 고점을 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시장이 외국인 기관의 또 양매수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은 또 2시가 넘어가는 오장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평소와 딱히 다를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승이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대상승이 나오려면 뭐 오전장부터 이걸 평소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위에 매물대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항상 당일 거래량, 오전장에 나오는 거래량과 아니면 장중에 나오는 거래량을 이 위에 매물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이 거래량으로 이 물량들을 뚫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주가가 충분히 호가창 위에 있는 물량들을 전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게 매수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거래량만 보고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이렇게 갑자기 터지고 이렇게 위에 호가창에 특별한 매물이 없죠. 평소 같으면 이게 위에 한 15,000주씩 다 막아놓고선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르게 누군가 관리하는 것처럼 주가를 완전히 막아놓고 거래량을 띄우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고 눌리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나오지만, 장중에 이렇게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오전장 10시 정도부터 터졌거든요. 10시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10시에 터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단 10분 만에 평소 거래량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이것들을 다 돌파하고 꾸준히 나오면서 이 매물을 자연스럽게 다 소화를 했으면, 장중에 보시면 평소에 15,000주씩 쌓여있던 게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매물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고, 혹은 좀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곳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딱 봐도 주가가 거래량도 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눌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매물대를 이런 거래량으로 뚫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3분봉당 많이 나와봤자 뭐 3,000주 정도, 평균 3,000주 정도 나오는데 3분봉당 3,000주씩 나와서 이 매물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온 3분봉, 여기서 많이 나온 게 31,000주, 그 전에 20,000주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00주 이렇게 되는데 이 물량을 뚫어주는 것은, 오늘 뚫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봉을 보고 이 평균적인 거래량과 그리고 많이 터진 거래량이 이 매물을 뚫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 뚫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럴 땐 괜히 샀다가 물리거든요.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이 활발하고 변동성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고점을 뚫어준 종목을 매매하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1,000원부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꾸준히 오르고, 장중에도 막 12%, 25%, 20%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었던 게 이 엄청난 거래량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애초에 한번 터진 다음에 없었으면은 이거는 100%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매물대를 뚫고선 이렇게 장중에 하루하루 단타들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무시무시한 거래량이 되겠고, 이 거래량이 보시면 3분봉당 뭐 적게 나오면 70만 주 이렇게 나오고, 많게 터지면은 300만 주, 뭐 150만 주는 기본으로 나오죠. 그런 300만 주, 150만 주가 이 물량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물량은 그냥 충분히 뚫을 만한 그런 거래량이죠. 이런 종목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물대가 아마 무거워질 겁니다. 점점 무거워지고 1억 주가 거래되는데, 이 점점 무거워지는 물량을 더 소화하고 더 오르려면 더 많이 거래되던가, 아니면은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이 정도의 거래량을 계속 배출시키면서 1억 주의 거래량으로 계속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방법이 잘 먹히려면은 오전장에 시세를 주는 종목을 위주로 살펴보셔야 되고, 오전장에 시세를 주는데 전에 거래량 많은 구간보다 오전장에 이렇게 절반 정도를 다 잡아먹고 올라온다면은
그날 최고 거래량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갑자기 터지고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판단해서 매수하시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거래가 안 나오는데 뭐 나와봤자 한 10만 주 이렇게 나오면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3분 봉상 완전히 추세가 지금 황금선 밑에서 눌리는 시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종목들은 뭐 전 거래량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릴 수밖에 없고 다시 1750원을 이렇게 뚫어주려면 빈메모리 관련주가 좀 더 큰 거래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다시 1750원을 뚫어주려면은 이 다음날 오전장에 10시까지 한 적어도 2천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한 7% 이상의 양봉을 계속 유지시켜준다 이럴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시장가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을 보고선 이 매물을 뚫어줄 것 같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여기서 거래량 실리고 이게 양봉을 뜨면은 당연히 이 거래량이 전 거래량을 돌파할 것 같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고점을 돌파해 주기 때문에 거래량과 호가창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항상 호가창 위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살펴보고 뭐 이게 쌓여 있는 물량들이 그냥 단순 몇 개의 호가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한 물량도 있겠지만 험해도에 뭐 여러 가지 물량들이 많거든요. 각각 여러 가지 물량이 많지만 이 물량들을 이 거래량이 뚫어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거래량으로는 오늘 좀 뚫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땐 좀 더 금액을 많이 넣어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으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올라봤자 한 1% 오르고 끝나겠네. 아니면 뭐 올라봤자 뭐 이런 것처럼 한 1%만 먹고 빠져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특히 대형주 같은 종목들은 좀 단타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고 변동성이 생길 때 그냥 1%라도 먹어도 좋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호가창에 이런 매물에 따라서 1%를 먹을지 2%를 먹을지 아니면 5%를 먹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냥 어떤 종목을 이렇게 찾습니다. 지금은 오후장이라서 어차피 종목들 시세도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시세준 종목들이 차익 물량으로 빠지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더 이상 못 오르고 이게 이런 것들은 상한가에 못 굳힌다면은 결국에 실망 매물이 장 후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후장에 진입해서 단타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매매를 안 하지만 만약 지금 오전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종목들을 찾다가 먼저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다가 좀 괜찮은 종목을 찾았다 이러면 이거는 오늘 오전장에 거래가 얼마나 터져서 오늘은 고점을 뚫는 건 힘들 것 같고 한 1% 수익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호가창을 보고 1%는 뚫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진입했다가 목표대로 한 1% 약간 안 되게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오르다가 이게 생각보다 매물에 많이 눌려가지고 다시 내려온다 이러면 그냥 본전에라도 매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호가창이 많이 쌓일수록 또 주가는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되면은 절대 못 오르거든요. 절대 못 오르기 때문에 이 호가창 물량들을 다 계산하고 진입을 하는 것은 좀 매매할 때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호가창 계산 안 하시고 그냥 진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은 위에 매물이 정말 무겁죠. 3분봉당 아무리 많이 나와도, 오늘 아무리 많이 나와도 4만 8천주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단타성 물량들이 다 몰리면서 잠깐 몇 개의 호가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물량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단타로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르기 위한 조건은 오전장에 10시 이내에 3% 이상이 오르면서 한 평소 거래량 360만 주를 오전 10시도 안 돼서 그냥 한 방에 다 나오고선 그게 3% 이상 유지된다면 더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은 이거를 매수할 이유도 없고, 뭐 지금 딱히 오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오르려면 거래량이 붙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매물대를 비교해 보셔서 진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준다면, 장중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를 준 다음에 이렇게 호가창이 엄청 가벼운 종목 있죠. 근데도 이게 고점을 준 다음에 계속적으로 황금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위의 물량은 분명히 겨우 4,800주, 여기서 여기까지 점프하는데 약 2% 이상 점프하는데 겨우 4,000주, 겨우 이 정도 물량, 거의 물량이 없죠. 이 정도 바뀐데 이게 못 오르고선 이렇게 계속 눌리는 것은, 이게 이렇게 밑에서 받치는 척하고선 위에서 야금야금 팔아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좀 이거를 조종하는 세력들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개인들이 그 의도를 100%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거를 수 있는 건 거르고 매매하고, 또 매매할 때 이 매물에서 좀 유리하게 매매를 해야지 개인들이 그나마 이 더러운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가창을 분석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매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호가창은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살펴본다면 이게 분명히 실력이 늘거든요. 호가창 보는 눈도 생기고 매일매일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매매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워서 폰을 보더라도 이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은근히 이런 게 게임보다 재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을 하시고, 또 이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호가창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가 없거든요. 다른 것들은 차트나 뭐 여러 가지 주식판에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론으로 배울 수 있지만, 이 호가창만큼은 절대 이론적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수시로 주가가 변동성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호가창은 필히 경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항상 위에 호가창이 어느 정도 물량까지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 오늘 고점을 완전히 뚫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래량과 비교를 하셔서 개인적인 판단하에 이게 오늘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자신 있게 매수를 한 다음에, 이게 자신이 그린 그림과 좀 다르게 움직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본전이라도 빠를수록 좋거든요. 손절은 빠르게 손절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입을 해보시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으로 남기 때문에, 꼭 이 호가창과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고 분석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